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2025년 9월의 시험본 5회차 물류 1급 실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들어갈게요. 한국자전거 본사의 완성분 창고에 속한 장소 중에 적합 여부가 부적합인 곳을 고르세요. 기초정보관리에 창고 공정, 외주 공정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조회 한번 누르고 완성품 창고 보겠습니다. 완성품 창고에서 적합 여부가 부적합인 곳을 고르세요. 제품 검사 장소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거래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문제가 좀 시간 뺏긴 문제죠. 하나씩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거래처 등록 들어가셔서 대흥전공의 사업자 번호는 대흥전공의 사업자 번호는 31128-19927이다. 맞는 질문. 하나상사의 대표자 선명, 하나상사의 대표자 선명은 김재영이다. 맞는 질문. 빅파워의 소재지, 빅파워의 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이다. 화성이네요. 틀렸고요. 제동기어의 거래 시작일은 제동기어의 거래 시작은 2018년 1월 1일이니까 틀렸네요. 가나가 맞습니다. 답은 1번. 자, 3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발주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입력 시 자동으로 불러오는 실적 담당자가 김대원이래요. 그러면 물류실적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 들어가시고, 자, 여기서 누굴 찾아야 돼요? 발주 등록이니까 영업이에요? 아니면 구매예요? 지금 구매죠, 구매. 구매 담당자가 누구라고? 김대원이래요. 구매 담당자가 김대원이란 걸 찾아와 봐라. 조회 눌러봤습니다. 그러면 거래처가 빅파워, 세리마이어, 그 다음에 도렉스, 파이오네, 코리아가 있는데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건 빅파워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아래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려 한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업관리 쪽으로 넘어왔고요. 영업관리를 이렇게 열어주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015년 9월에 대하여 고객별로 판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판매 계획을 고객별 상세로 보시면 되겠죠. 2025년 9월입니다. 조회 놓고 봤을 때 계획 수량이 가장 많은 거, 계획 수량이 가장 많은 고객은 누구입니까? 하나씩 보셔야 되겠죠. 수량을 물어봤으니까. 자, 수량을 물어봤으니까 대흥전공은 1120개, 하나상사는 630개, 그 다음에 배구 빅파워 150개, 제동기어 90개니까 대응전공이 되겠네요. 답은 1번. 자, 5번 문제입니다.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려 물음에 답하시오. 견적 내용 중에서 견적 등록 들어가고요. 자, 견적 내용 중에서 날짜를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로 줘보겠습니다. 조회 눌러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결제 조건을 물어봤는데 결제 조건이 25일 결제, 그 다음에 선수금 차감, 월말 결제, 현금 결제 하나 있네요. 제동기어죠.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국내 견적 내역 중에 프로젝트 특별 할인 판매이며 그 잔량이 가장 많이 남은 품목을 고르세요. 수주 등록 후에. 그러면 잔량이라니까 수주 등록 후에 잔량이죠. 견적 대비 수주 현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자전거 본사에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어디라고요? 프로젝트는 특별 할인 판매죠. 자, 조회 놓고 봤을 때 견적과 주문 30개, 그죠? 30개 잔량이 나온 거고요. 없고 25개 빵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빅파워에서 한 이 품목이 뭡니까? 21 다시 넓히면 되겠죠? 1060950 얘가 답이 되겠네요. 제일 많다 30개. 답은 2번. 자, 7번 문제입니다. 수주내역 중에 특별 할인 판매로 등록된 수주량의 합을 고르세요. 자, 수주인데 합이에요. 수주 현황이 들어가는 얘기죠. 수주 현황이 들어가셔서 거래처 1000번 주시고요. 그
날짜는 9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회 눌러보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특별 할인 판매. 쭉 특별 할인 판매가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거 한 건밖에 없네요. 여러 개면 그 우리가 정렬 및 소개 가서 종합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한 건밖에 없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죠. 50개.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네요. 간단하게 낸 문제였습니다. 8번 문제. 국내 출고 내역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면 출고 처리 국내 수주에 들어가고요. 자,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5일까지 창고는 제품 창고가 되겠고요. 자, 조회 한번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1번, 2번은 예외에 있고요. 3번, 4번은 주문 출고에 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은 대리점 매출로 처리됐다. 찍어보시면 대리점 매출이 맞네요. 2번은 보시면 매출 마감이 등록됐다. 우클릭해서 이력 정보를 보겠습니다. 마감 등록됐네요. 됐고요. 3번은 실적 담당자가 정대준이네요. 답은 그래서 몇 번? 그렇죠. 3번입니다.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좀 꼼꼼하게 체크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매출 마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매출 마감 국내 거래 들어가시고요. 9월 7일에 진행한 매출 마감 내역을 조회해봐라. 자, 9월 7일 놓겠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7일이 되겠고요. 조회 누르고,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 2번은 여러분들 건별이죠. 건별이니까 이 메뉴에서 수정할 수 없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봉 LH 마감 수량을 수정할 수 있다. 그쵸? 일괄로 처리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표 처리라든가 계산서 처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삭제할 수 없다. 왜? 계산서가 처리됐으니까. 하위가 생겼다는 거죠. 맞는 지문. 자, 5번은 세금 계산서가 언제 처리됐냐 이거죠. 이력 정보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처리는 9월 29일 날 됐네요. 그쵸? 출고 처리가 7일 날 된 거고. 답은 그렇죠. 4번이 되겠네요.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번 9월 8일 수급 내역에 대해서 선수금을 정리하였다. 수급 등록 들어가 보고요. 일자별로 수금을 갖다가 선수금 정리가 금액이 틀려지니까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날짜별로 옆에 아마 문제풀러 가면은 A4 용지라든가 원서 뒷장에다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죠? 그 공간에다가 날짜를 저처럼 11일, 12일, 300만원, 200만원, 그 다음에 또 밑에다가 13일, 150만원, 그리고 14일, 100만원. 요번에도 많지 않네요. 어렵게 나올 때는 날짜별로 2개씩, 3개씩 나와서 합쳐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11일이 300만원으로 제일 많죠. 그냥 1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 날짜에 금액이 다르게 더하도록 나오면 더해 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11번은 미수채권을 조회하래요. 미수채권 집계 한번 가보고요. 2분기입니다. 2분기니까 우리 4월부터 6월 주시면 되겠죠. 한국자전거 본사에 2분기, 그죠? 2분기 주고요. 국내 출고 기준의 발생 기준 그대로 놓겠습니다. 조회 눌러서 이렇게 봤을 때 단기 발생 금액이 가장 큰 거는 지금 보니까 하나 상사네요. 이런 조회의 현황 문제들은 빨리 풀 수 있으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2번 구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매 쪽을 저처럼 쭉 다 열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다음 계정 구분이 반제품이면서 그러면 MPS 들어가서 주계획 작성을 물어본 거니까요. 날짜 주겠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가 되겠고요. 5일부터 5일까지.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조회 한번 눌러봤습니다. 자, 여기서 계정이 뭐라고요? 계정이 반제품이래요. 반제품
반제품이면서 계획 수량이 가장 큰 걸 찾아봐라. 자, 프레스 프레임 W인가요? 그쵸? 답은 4번이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3번 문제. 청구 내역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청구 등록 들어가겠습니다. 자, 잘못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죠. 9월 1일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조회 눌러봤습니다. 자, 이렇게 4건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하나씩 물어봤어요. 프론트 포크 S는 자, 요청일은 9월 5일이다. 맞습니다. 소켓은 우클릭해서 부가기능에 품목 상세 정보를 보시면 금성 다이아 전공이 똑같죠? 예, 맞습니다. 주거래처로 등록됐네요. 프레임 넛은 일반 구매로 등록됐다. 맞습니다. 자, 우클릭해서 이력 정보를 보시면 얘는 이력 정보가 없죠. 이렇게 나오는 건 여기서 직접 입력했다는 거예요. 요청 수량이 120개지만 일부만 등록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직접 입력한 거다 이건. 답은 4번이다. 자, 14번. 그거 아닌가요? 맞죠? 120박스. 120박스.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닌 것 같죠? 약간 애매하게 됐어요. 요청 수량이 120이지만 이력 정보가 없으니까 직접 등록한 게 맞고, 여기서 120 청구 단위 수량. 아, 이게 그 얘기네요. 분목 상세 정보 가보시면 여기서 환산계수 있죠? 6이죠, 6. 6인데 청구 단위 수량이 20박스, 즉 무슨 얘기냐면 120개인데 20박스가 제공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환산계수 6. 6이란 게 뭐예요? 6이 10이니까 한 박스에 몇 개씩 들었다는 얘기예요? 6개씩 들었다는 걸 지금 얘기한 건데 지금 잘못 그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얘는 이력 정보도 없어요. 그죠? 자, 14번입니다.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해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국내 발주 내역 중에 청구 내역을 적용받지 않고 등록된 발주권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발주 등록 들어가 보시고요. 날짜 줘볼까요? 날짜는 9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입니다. 9월 8일부터 8일까지가 되겠고요. 자, 조회 눌러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 청구 내역을 적용받지 않은 거 항상 우클릭해서 이력 정보를 보시면 되죠. 예, 직접 입력했네요. 첫 번째 바로 찾아냈습니다. 답은 1번. 15번. 한국자전거 본사에 생산품 재고평가할 때 어디 가라 했어요. 제가 재고평가는 생산품 표준원가 등록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표준원가를 봐라. 자, 2015년 9월입니다. 조회 눌러보시고요. 여기서 뭐 87-100에 2001번 87-100에 2001번에 55,450원.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거 제 거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암기처럼 메뉴를 외워달라 했던 겁니다. 16번. 16번. 국내 입고 내역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세요. 입고 처리죠. 입고 처리 국내 발주 들어갑니다. 자, 9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가 되겠고요. 9월 8일부터 8일까지. 창고는 제품 창고입니다. 자, 조회 눌러보고 발주 입구에 4건이 있네요. 자, 여기서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세요. 이 RV1번은 공급가를 수정할 수 있다. 그쵸? 일괄이니까 마감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겠죠. 자, 2번 입고일자를 수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 건별이잖아, 건별. 건별이라는 거는 지금 이미 마감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입고일자를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이거 건별과 일괄에 대한 문제입니다. 17번. 아래 조회 조건으로 메인 마감을 국내 거래에서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메인 마감 국내 거래에 들어가시고요. 메인 마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 물어봤습니다.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자, 조회 눌러볼까요? 4건이 나오네요. 여기서 4번, 여기서 마감 수량과 재고 단위 수량은 다르다. 자, 밑에 보시면 마감 수량, 재고 단위 수량 서로 다르네요. 그죠? 입수 때문에 그렇겠죠? 맞는 질문. 자, 5번은 서로 다른 입고 번호를 적용받았다. 6번, 이 밑에 보이시나요? 6번과 7번이네요. 맞는 질문. 마감을 모아서 할 수도 있거든요. 일괄은. 자, 그 다음에 6번은 단가를 수정할 수 없다? 아니죠. 전표가 처리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게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처리라서 가능합니다. 공급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일괄이냐 일괄이 아니냐 그런 얘기네요. 결국엔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18번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을 답하시오. 한국자전거 본사는 재고 조정을 등록하고 그 사유를 상세히 기록한다. 기초재고 재고 조정 등록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보시면 기초재고 재고 조정 등록에 가보시고 비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물어봤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9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가 되겠죠. 1일부터 2일까지 조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입고 조정 하나씩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안전재고 보충, 분실재고 회수, 안전재고 보충, 불량재고 수리 조정인데 반품재고 입고라는 건 없습니다. 현황이니까. 자, 19번 문제. 아래의 데이터 조회에서 물음에 답하자. 한국자전거 본사는 불량 제품 발생 시에 가용 재고가 부로 설정된 장소로 재고를 이동하여 관리한대요. 그러면 얘는 뭐와 뭐를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재고 이동 등록 창고를 먼저 보고, 그죠? 재고 이동 등록 창고를 보고, 그 다음에 창고 공정, 외주 공정 메뉴를 같이 봐서 거기서 봐주셔야 되겠죠. 9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 1일부터 1일까지 창고 이동을 했대요. 근데 4건이 있었죠. 상품 창고의 장소와 제품 창고의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다 이걸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시험 볼 땐 탭으로 나오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우측 탭이 아니라 팝업 창으로 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창고 공정, 외주 공정, 저도 요거를 이 창을 화면에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요 내용과 여기를 갖다가 비교해 보시라 라는 게 되겠죠. 상품 창고에 자 뭐라 했냐면 지문에서 가용재고가 부로 설정된 불량 장소네요. 불량 장소로 보낸 게 있나요? 찾아보셔야 되겠죠. 가용재고가 부인 곳으로 보내라. 상품 창고에 있고 장소 하나씩 보겠습니다. 입고 창고 재고를 이동해서 관리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봐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보면은 부인 게 어디 있어요? 점검 장소 하나 있네요. 점검 장소. 점검 장소로 되어 있는 게 몇 번입니까? 2번에 있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20번 문제. 아래 조회 데이터로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이제 무역으로 넘어갑니다. 무역으로 가서 우선은 수출이죠. 수출이니까 수출 쪽 체크 한번 해보고 수출할 때는 이렇게 마스터시 하나만 열어도 돼요. 수출 먼저 할 때는. 세 문제는 수출이니까요. 해외 수주 내역이. 근데 TT니까 우린 기타 수출에 가서 해외 수주 등록 가봐야 되겠죠. TT니까. 자, 가서 날짜는 9월 11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자, 조회하고 맞고요. 요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SO 5번 맞고요. 설명조 옳지 않은 거 환종은 JPY다 맞고 납기일은 9월 30일이래요. 그쵸? 그래서 9월 25일이다 틀렸습니다. 자, 21번. 한국자전거 본사의 인보이스 넘버가 9월 18일인 해외 송장에 대한 설명조 잘못된 것을 냈습니다. 상업송장 커머셜 인보이스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자, 조회 한번 눌러봤습니다. 송장 기간은 9월 18일이래요. 9월
18일부터 18일까지로 놓겠습니다. 조회 한번 눌러보니까 한 건 나오네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먼저 JPY 환종 받고요. 자, 선적일은 며칠이에요? 선적일은 9월 22일이다. 그죠? Selling on or about 9월 22일 맞고요. Date of LC 9월 11일. Date of LC 9월 11일 맞고요. 원화 금액의 합은 외화 금액의 합이네요. 원화 금액의 합이 아니라 외화 금액의 합은 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그렇죠. 4번이 됩니다. 원화가 아니라 외화라서 그런 거예요. 자, 22번. 한국자전거 본사는 9월 10일에 TT 선입을 받았다. TT 선입 이거 어디서 보냐면 내고 등록에서 보는 거예요. 내고 등록 한번 가볼까요? 내고 등록 가셔서 지금 보시면 9월 10일이죠. 9월 10일 9월 10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자, 조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지금 이 선입정이라는 곳에 가서 조회를 해보시면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온 김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입정리일자가 언제냐라는 거죠. 정리일자 보이시나요? 나오죠? 며칠입니까? 그죠? 9월 22일이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인테크로부터 받은 거니까. 한번 이 메뉴는 무형 메뉴는 자주 안 쓰다 보니까 나온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무역 수입으로 넘어갑니다. 수입으로 넘어가서 BL을 갖다가 조회하고 있대요. BL 접수 쪽으로 가시고요. 9월 12일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9월 12일로 주겠습니다. 12일부터 12일까지. 자, 조회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BL 번호 1번에 대해서 나옵니다.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우선은 전체 체크하고 선택 적용해서 한번 볼게요. FOB 조건이다. 인도 조건은 FOB다. 틀렸고요. 선적 수량은 200개이다. 틀렸고요. 도착 예정일은 9월 25일이다. 자, 도착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9월 22일로 되어 있네요. 틀렸고요. 9월 3일에 발주되었다. 우클릭해서 이력 정보 볼까요? 자, 발주 등록 9월 3일에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24번. 수입 재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입 재비용 등록 들어가고요. 날짜 줘볼까요? 9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조회 눌러보고 한 건이 나오네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재비용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세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틀렸죠? 자, 25번 문제. 자, 미차품 원가정산을 물어봤으니까 미차품 원가정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문제가 이 마스터 LC 수입 하나 메뉴로 끝나겠네요. 9월 23일부터 9월 23일.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조회 눌러보고 여기서 BL 번호 1번 맞네요. 미차품 원가정산을 했는데 원가정산 등록일이 언제냐고요. 자, 원가정산 등록일은 정산일자가 언제냐는 내용입니다. 정산일자는 9월 24일이네요. 답은 3번. 자, 문제를 풀어봤는데 시뮬레이션 문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다른 얘기를 하면 6회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남은 게 6회죠, 여러분. 원래 5회나 6회가 어렵습니다. 1년에 시험을 보면 합격자가 정해져 있죠. 그럼 정해져 있으면 기존의 문제들이 쉬우면 그 한 회차의 난이도 조절이 들어가서 합격자를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ERP 같은 경우는 총 6회의 시험이 있다 보니까 쭉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정리가 되면서 합격자 수준이 높으면 5, 6회에서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5회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6회차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6회차 시험 보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평이한 시험 문제 말고 2024년도나 2023년도에도 실기 문제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 실기 문제 중에서 어려웠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 회차도 꼭 한번 풀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뮬레이션 문제는 집중해서 많이 풀어주시고 이론 문제도 어려운 게 없었기 때문에 내용 한번 확인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시뮬레이션 문제 풀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